영식님과 데이트를 마치고 현숙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낯설 나라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감정의 요동이 되고 있는 대상은 광수죠. 실제로 광수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부담을 받았다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감동을 했다가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이성적 끌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영식님도 광수님에게 조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막 너무 저러면 안 되지만 뭐 적당히 저런 거를 이제 배우고 하는 거는 영식님에게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동굴 앞에서 서성대는 또 광수의 또 아이 같은 면 때문에 현숙님의 모성애가 또 자극된단 말이에요. 그 모성애 때문에 영식님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광수는 현숙님을 이제 가시려고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수 씨는 피곤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제 걱정하고 여유롭게 좀 걱정도 해주고 그러는구나. 근데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오니까 피곤하지? 엄청 안쓰러웠어. 라고 처음부터 이제 과시를 하고 있죠. 나는 재밌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광수 씨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치가 있는 재미가 아니라 노력형 개그잖아요. 노력형 개그다 보니까 그닥 재밌지는 않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재미없는 데이트 하느라고. 근데 이게 만약 진짜로 광수님이 아니라 영훈님하고 우연히 데이트를 했는데 뭐 현숙님이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왔거나 영식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진짜 강력한 포식자로 현숙님 눈에는 보이는 영훈님이 데이트 재미없었죠? 얼마나 피곤했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건 진짜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 말을 영훈님이 했다 그러면 현숙님은 영호에 대한 팬심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광수야. 광수는 애초에 강자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애 같은 존재라는 부분과 대화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 두 가지를 갖췄거든요. 영호 같은 사람, 진짜 저게 어떤 현숙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실제로 재밌고 이 마음도 여유 있는 사람이 저 말을 하면 마이너스야. 지금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재미없는 데이트 아니라고.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부터 재밌는 데이트 시작이에요? 그래서 광수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럼 나랑 있으면 엄청 재밌지. 근데 현숙님은 광수랑 있는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호감이 시작되고 커져야 사랑이 되는 건데 감정 연결은 다른 건가요? 호감이 안 생기는 상대인데 연민으로 시작되는 게 커져서 사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 선호가 바뀐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론 현숙이 광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라. 근데 이제 과장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불쌍한 존재라는 느낌이 딱 들면서 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게 재밌는 라이팅 아니야? 자기가 재밌다고 자기를 재밌는 존재로서 상대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두 분이 형커일 수도 있다고 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회차를, 이 데이트를 보고 형커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사람 성격에 최종 선택을 하면 그래도 형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광수님이 너무 하나에 꽂히면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아무튼 광수님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뭐 먹었어? 파스타랑 샐러드랑까지만 얘기하려다가 광수를 보면서 옛다 스테이크. 실은 솔직히 말하면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너 아주 여기서 못 먹게 하려고 작정하고 시켰네. 근데 지금 광수 씨는 현숙과 나는 커플이고 영식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영식한테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지. 너 아주 못 먹게 하려고 작정하고 시켰네. 우리 현숙이 가기 싫었는데 그냥 영식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소유욕이 강하고 독점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질투를 너무 드러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식 문화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낯설에 어울리는 사고방식도 아닌데 또 저런 부분들이 현숙에게는 귀여워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나 보다. 이게 약간 엄마가 다른 집 아이를 더 챙기는 그런 모습에 질투하는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콘텐츠도 없고 현숙님은 그러니까 이게 영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질투한다 그러면 도망칠 거예요. 근데 현숙에게 영호와는 달리 광수는 지금 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진심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동굴 앞에서 너무 동굴로 들어오고 싶고 나를 끌어내고 싶은데 지금 참고 동굴 밖에서 이렇게 막 서성이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현숙한텐. 현숙님은 여기서 재미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아니 영식과의 데이트, 내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과의 데이트인데 지금 현숙에게는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영식 학생이 자신감 있게 발표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밥 한번 사주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독려하고 얘가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갔는데 좋은 데이트하고 갔는데 거기서 재미없었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 큰 배신이지. 이건 현숙님의 인품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영식과 데이트가 재미없다는 말을 기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재밌는 데이트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를 더 재밌게 해달라. 그래서 웃겨줄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웃겨주지 못했어. 현숙님이 웃는 건 이 데이트에서는 뭐 그닥 진짜 실제 웃음은 아니었죠. 현숙님이 막 웃고 반응해주고 거기에서 표정이 굳고 그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그게 진짜 웃음이 아닌 게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숙님이 나쁘다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한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이 어떤 유머를 했을 때 웃어주려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순자는 어때요? 안 웃기면 안 웃어. 아 뭐예요 이러고 말지. 현숙님은 이 사람이 웃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웃어줘요. 근데 그런 웃음이 이제 좀 빨리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현숙님의 어떤 본체로 다가가려면 그 가짜 웃음을 지우고 일단 자연스러운 표정 거기서부터가 제로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플러스가 되려면 이 사람이 진짜 웃음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차분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돼야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근데 초반에 광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모여있을 때 거기서 막 눈의 꽃 부르고 할 때는 현숙님이 웃어주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광수님이 정색하고 와가지고 현숙님한테 앞으로 너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할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 세 가지 뭔가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을 할 때 그때 현숙님이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현숙님은 뭐 웃어주려는 건 계속 있으니까 부자연스러운 웃음도 나오고는 하죠. 그래서 영식이 저런 스타일 아닌데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하고 의외였다. 영식이 되게 대견했다지. 어여삐 보였다. 그래서 뭔가 있었나 봐. 점점 편해지나 봐요. 편해지는 거는 이 솔로 나라에 대한 얘기일까? 그래서 너는 재밌었어? 이게 너무 집요해. 이게 근데 이 데이트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만 모아놔서 그러려나 싶기도 하고. 재밌었다고 하면 시무룩해져. 재밌었다고 하면 좌절, 시무룩. 아 그랬어? 재밌었구나. 근데 저렇게 상대가 서운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지. 상대의 실망으로서 상대를 압박하는 게 있죠. 그냥 물어본 건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현숙이 대답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묻는 거고 현숙 입장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영식과의 데이트가 재미없다고 말하자니 영식에 대한 그건 내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싫은 거고 그리고 또 재밌었다고 말하자니 광수에게 또 실망감을 안겨줄 테니까 그것도 싫은 거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건데 이게 눈치껏 좀 그냥 이 상대 표정 보고 반응 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광수님은 한번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광수님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사람에 가까워. 여기서 영우님이었으면 만약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여기서 현숙님의 반응을 보면 그냥 말을 바로 다른 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 이 사람 재미가 있었구나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그렇죠. 물론 애초에 안 물었겠지. 저런 질문을 안 했겠지. 그래서 제가 광수 씨를 볼 때 이게 후추파 정신을 얘기한 게 무례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무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봐. 그리고 또 그 후추파 정신을 얘기를 한 게 광수 씨가 그 문화권에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광수를 이해해야 광수가 가진 이런 태도나 사고방식이 좀 이해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를 든 거지. 뭐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건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대답했잖아.
현숙 입장에서는 재밌다 재미없다 대답은 안 했지만 지금부터 재밌게 하자 라고 한 거고, 근데 광수 씨는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고 현숙 씨는 그 정확한 대답을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지도 않고,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그냥 광수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밌었다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있다 온 거야? 아니 카페도 갔어요. 카페도 갔고 재밌었어? 카페도? 영식과의 데이트가 재밌었다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만나고 온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 광수님이 여기가 지금 솔로 나라인데, 솔로 나라에서 내가 거위의 알을 깬 느낌으로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으니. 그래서 방금 파스타집이 재밌었다고 했고 카페는, 근데 이거는 광수 씨가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아. 이 사람이 이 전의 데이트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다리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현숙님이 알죠. 당연히 현숙님은 뭐 속도 깊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현숙님이 영식과의 데이트를 떠올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스럽게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광수 씨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거 두 사람이 최커까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형커를 유지하기가 저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다. 오히려 이 뒷부분에서 슈퍼데이트 하잖아요. 슈퍼데이트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최종 선택 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는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모르죠.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나는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 보고 싶었어. 이 시간에 2월이군요. 그렇게 프랑스식 스테이크에 이어서 소갈비살.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좀 조절했어? 네, 현숙은 뭐 잘 먹을 수 있어요. 조절 안 해도. 카페를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광수 씨가 지금 현숙과 영식의 데이트에 너무 꽂혀 있어.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긴 솔로 나라잖아.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게 당연하고 그게 필요한 단계. 근데 광수님은 그 문화가 아니야. 한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딱 맺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이 인터뷰 때마다 영어 언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만약 최커가 됐다, 현실 커플이 됐다라고 하면 방송으로 만났는데 방송으로 인해서 가장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현숙님은 그 어른스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광수 씨의 이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현숙은 광수를 또 다독입니다.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 그럼 몇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야? 또 영식님 데이트 얘기. 여긴 솔로 나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농담으로 들리고 재밌는데 더 언급하면 나 좀 부담될 것 같아 라고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했다가 아니에요 하거든요.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기다림이 1분 1초가 진짜 길더라. 그러니까 현숙에게 광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새 같은 느낌이죠. 재롱을 부리고, 광수도 엄마로 현숙 씨를 엄마 같은 여자로 보고 있고, 영식이랑 데이트하면서 내 생각 요만큼은 났지? 아니야? 아니, 너무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이 더 어른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큰 만큼 질투가 커지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이 사람과 완벽히 독점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 그 욕망도 당연히 있겠지. 그 마음이 없어서 참나? 그 마음이 있어도 참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들을 대학교 때는 거의 첫 연애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광수님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광수님을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 생각 조금은 낫지? 네, 낫죠. 마지못해라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는데, 마지못해? 많이 났어? 많이? 뭘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졸라만이라고 얘기를 답을 했어야 되나? 네 생각에 숨을 쉴 수 없었어라고? 뭐 많이라고 하면 많이고 조금이라고 하면 조금인가? 근데 광수님은 저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낫죠. 생각이 계속 나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죠. 광수에 대해서 막 설렘이 막 큰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을 놓자니 마음이 불편해. 아, 이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선택하자니 내 마음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근데 놓자니까 이 사람이 안쓰럽다? 혹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어. 이 사람을 이대로 안 본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그러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영식이랑 있을 땐 편해. 영식에게는 이성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마음이 없거든요. 광수에게는 이성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마음이 있거든. 지금 심지어 현숙님이 여기서 한 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가 폭파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사람은 광수거든요. 영호도 아니고 영식도 아니고 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지. 광수를 그냥 선택할까?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광수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광수의 조건이 아깝기는 한데 그 조건이 뭐냐?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절실함과 마음도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월요 상담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걸 마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조건이다. 물론 근데 그거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적극성과 진정성이 진짜라면 그 마음과 태도도 조건인 거예요. 그런 게 나이가 들수록 그 진정성이 희귀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거든. 게다가 현숙님은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도망치는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돌기가 쉬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뭔가 기대하고 감정 섞고 내 감정을 마주하고 이런 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데 동굴 앞에서 계속 서성서성이면서 내가 안 나가주면 이 사람은 동굴 앞에서 비 맞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계속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와도 돼? 들어와서 부담은 주고는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숙은 광수를 놓기가 어렵죠. 여러모로. 진짜로 그게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정성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또 기술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연기하지. 널 이만큼까지 사랑한다는 거를 진짜 연기하지. 그거 납득이도 그렇게 했잖아요. 납득이가 건축학개론에서 나오잖아.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에게 진짜 슬픈 일이 있어서 돌아선다.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건 너다. 물론 입 밖으로 그 말은 하지 않지만 탁 하고 돌아서 그게 다 납득이 전략에서 나온 거잖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가슴 아프지만 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왔다. 지구가 운석에 맞아서 깨지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겟돈으로 해서 떠나가서 저기서 해성을 터트리러 가야 돼. 목숨을 걸러 가야 돼. 마지막으로 널 보러 왔다. 약간 그 느낌이잖아. 납득이 전략이. 내 인생 마지막 기억이 너로 남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대에게 하는 거잖아. 다 기술이에요. 다 기술이야.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런 납득이도 가르쳐 줬잖아요. 다 너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진정성 있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한 여인 납득이가 다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진정성이라면 엄청난 스펙인데 문제는 그 진정성을 연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광수는 보고 싶었던 거네. 그래서 미안해. 바로 후회했다.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제대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에이 그 얘기 그만해. 우리 얘기 집중해야지. 근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했어. 지금부터 재밌는 데이트. 첫 마디가 그거였어. 지금부터 재밌는 데이트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현숙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서 했는데 광수님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 네, 그래서 어쨌건 후회했다. 근데 생각이 났다는 건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지금 현숙님은 지금 온몸으로 광수님에게 선을 좀 그어주고 있죠. 근데 그 선을 긋는 건 광수님에게 이 선 넘어오지 마 그게 아니라 좀 자중해라는 선인 거지. 그래서 많이 못 먹고 이 데이트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숙님이 뒤에서 슈퍼데이트를 그 연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현숙님은 그래도 열심히 먹었네. 잘 먹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광수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마음만 생각하고 상대에게 나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 현수가 보고 싶었어. 막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것 때문에 현숙님은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샐러드를 먹고 와도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광수님이 여기서 영식이 우리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구만 이러니까 현숙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광수님은 일단 이 한국적 눈치, 조심성 이런 거를
오히려 반대로 배워야 돼. 눈치가 좀 생겨야 되고 타인에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그냥 바로바로 눈치 없이 질문하고 원하는 걸 얻는 그런 것만으로 생존할 수 없어.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왔죠. 둘이 결혼을 한다 했을 때 근데 현숙님이 뭐 그렇게 활동성이 큰 사람은 아니니까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가족적인 사람이니까 현숙님은 광수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연애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으려나. 슬슬 가기로 하고 광수는 뭐 진짜 아쉽다. 근데 여기서 뭐 정해진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카페나 이런 걸 가지 않고 현숙님은 아쉬워하는 그런 광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또 가서 시간 보내면 되죠. 근데 광수는 영식이랑 보내지 마. 도망 다녀 알았지? 찾아오면 도망 다녀. 저게 광수가 현숙을 압박하고 무섭게 하고 너 영식한테 도망 다녀라 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현숙 입장에서는 복잡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되게 압박이 되면서도 광수가 이만큼 나에게 절실하구나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느끼게 해. 나한테 지시한다고 느끼지 않아. 나한테 칭얼대는 애에 가까운 마음으로 광수가 보이거든요. 애정이 있어야 그렇게 보면 저건 애정이 있다는. 그렇죠. 나는 애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식은 차문 열어주디 할 건 다 해요. 아무튼 이게 뭐야? 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 저게 이제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 화면 밖에서 광수를 보면 무섭다고 느껴질 게 더 흔한 감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느낌으로 지금 새 둥지에서 먹이를 달라고 막 하잖아. 애기 새들이 서로 밀치면서 입 벌리고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지금 보일 거란 말이지. 창밖을 보고 있는 현숙님에게 날 보는 줄 알았어. 날 봤으면 기분이 좋았을 걸. 너무 이렇게 자꾸 애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날 보면 좋았을 걸 하면서 바로 날바날바 귀순 노래로 이어지는데 아이의 재롱 같은 느낌이죠. 저도 약간 내가 너무 광수 씨를 아이라이팅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저걸 이제 하는 저런 드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첫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애들이 저러거든.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막 그걸로 드립치고 이러거든. 미성숙한 모습이고 이런 그 광수 씨의 개그는 타율이 높지 않아. 준비된 개그는 타율이 좀 높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재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재밌는 사람이 아닌 거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는 사람은 뭐가 높다고 그랬죠? 타율이 높아. 그러면 뭐가 높아야 되냐면 내가 이 얘기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 광수님은 그게 약간 약하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었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기 돌아가는 길에도 지금 영식 얘기를 뭐가 특별한 거예요? 뭐 좋다고 한다거나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현숙과 거의 관계가 형성됐는데 영식이 끼어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숙님은 아직 고민 중인 상태인 거고 근데 광수님도 알 거예요. 현숙이 지금 나를 최종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건 알 거야. 근데 광수님 마음보다 현숙은 더 흔들린다? 광수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천천히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날 아침에 나오기 전에도 광수는 현숙이 왜 영호를 2번이나 선택했지? 그걸 오늘에서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다는 마음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있으면서 잠깐 돌아본 게 영호를 2번이나 선택했네? 이제서야 깨달았어. 근데 싫었는데 선택해줬을까? 영식은 나를 좋아하지. 광수씨 여기 솔로 나라예요. 나를 좋아하니까 선택을 했지. 지금 그래도 네가 영식이랑 데이트할 때 내 생각 났다니까 좋다. 컨텐츠가 없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듣고 싶은 말을 물어보고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근데 현숙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솔로나라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겠지. 밖에 나가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광수에게서 보는 거 따라다니도 이루지 못했던 마음이 아파서 현숙님은 따라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애교 떨고 매달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의 이야기지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 매달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현숙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면서 혼자서 사랑을 막 키워가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다가오지 않을 때 가서 매달리지 않아요. 현숙님은 그냥 다른 명분을 삼아서 그냥 또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광수가 내일 내가 집에 데려다 주면 안 돼? 라고 물어봐요. 이건 영식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광수님이 현숙님을 계속 반복되는 질문으로 영식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질문으로 현숙님을 불편하게 했거든요. 근데 현숙님이 어쨌건 대답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데려다줘도 돼? 데려가면 안 될까? 라는 말에 현숙님이 침묵했어. 그러면 최소한 언니 얘기는 안 꺼낸 거야. 그러면 지금 광수에게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광수가 데려다 줄까라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숙님 머릿속에는 영식보다는 광수가 맞아. 그리고 광수가 나를 선택하고 나도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절을 안 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봐도 현숙님은 영식에 대해서는 그냥 대견함, 광수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최종 선택할 수 있는 후보야. 거절하면 발작할까 봐였다면 슈퍼데이트 말고 여자들의 선택에서 광수한테 안 왔겠죠. 거절하면 발작할까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현숙 씨가 광수를 선택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현숙 씨는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 많이 하자 했을 때 현숙님이 내가 그래 뭔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솔로나라 바깥에서 이 사람을 좀 봐둘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자. 현숙을 귀엽다고 해놓고 근데 나 안 귀여워? 이런 것들이 이제 광수 씨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욕먹는 이유지. 자기로 자꾸 날 보는 거였으면 좋았을 걸. 근데 나 안 귀여워. 이런 게 너무 애 같은 태도가 자꾸 나오니까. 대화가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진짜 이런 대화로만 차에 있다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근데 현숙은 그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영우도 이제 가서 대화해 봐야지. 지금 대화해 봐야겠다. 해놓고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 자기가 달라요. 이것도 회피형 특이야. 회피형 특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갭이 굉장히 크다. 그게 가장 컸던 사람이 턱식이죠. 남들에게서 드러내는 명분, 체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 안 귀여워 라는 말에 이제 내려야지 보내줘. 현숙님은 오히려 근데 좀 편해지면 많이 놀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데이트에서도 현숙님은 광수님과 최종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현숙님이 광수가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숙님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했다가 생각하지 않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에게 영수는 다가오지 않았고 광수는 다가왔고 뭐 영호는 순자를 만났고 경수는 아침에 나랑 했지만 순자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했고 그거는 현숙님 입장에서는 광수가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무례했다고 생각했을 거면 애초에 이날 데이트에서 마음을 접었겠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데이트 했으면 접었을 거잖아요. 광수의 지금 이날 데이트가 계속 영식이 어땠어? 어땠어?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음 접을 거잖아요. 그거에 접는 사람은 방송을 보면서도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현숙님은 지금 광수가 그 둥지 안에 있는 애기새라는 느낌으로 지금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수가 방송을 보면서 현숙에 대해서 다시 그 질투가 올라오고 그거를 컨트롤이 안 돼서 현숙님에게 더 다른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한 부담을 주면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그 현숙님이 방송을 보면서 현숙님이 실망할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회피적인 면이 업무에서는 안 나타나나요? 그게 회피적인 면이 아니라 회피형 애착인 사람들은 업무적인 면에서 일을 잘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분리시켜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회피형은 일에서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더 잘합니다. 회피형은 기질도 있고 환경도 있죠. 근데 보통은 학습된 결과죠. 결국은 부모의 관계에서 학습된 결과. 근데 그게 기질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 학습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전략으로 보면 그래서 영식이 견제되냐?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유 있게 현숙님과의 데이트에만 집중을 해야지. 물론 그 견제하는 말만 모아놔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면 안 돼. 처음에 왔을 때 재밌었어? 이제부터 재밌는 데이트 시작해야죠. 그치? 하면서 그거였으면 끝나야 돼 원래.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됐던 거지.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만, 근데 원래 사람의 눈치가 빨라지는 거는 부정적인 부분을 캐치하는 거에서부터 보통은 시작이 되죠. 왜냐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예민하게 설계돼 있거든. 우리의 원래 뇌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긍정적인 감정 5개, 부정적인 감정 5개 떠올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5개부터 원래 더 차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차게 돼 있어.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존이랑 직결돼 있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은 생존이랑 직결돼 있진 않아.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땐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광수님은 확신이 있었군요. 현숙님이 저와의 데이트를 더 좋아할 거라는 확신. 근데 이 편집의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로만 따지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반 이상은 현숙님이 계속 웃었거든요. 근데 이건 광수님이 착각이야. 상대를 웃게 한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웃음을 만들어내야 돼. 진짜 웃음. 근데 현숙님이 이제 그 광수님이 영식이랑 재밌었어? 라는 드립으로 시작한, 나중에는 드립이 아닌 것 같아. 차에서는 드립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뇌절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광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으면 웃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현숙님은 살짝 이제 좀 지루해지나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부담되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광수는 웃었네? 이 사람 재밌어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뭐 현숙님이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좀 부담돼요 라고 부담이란 단어를 입 밖에 냈으면 광수님 미안하고 멈췄을 거야. 자기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 근데 누가 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광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그래? 라고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 해석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광수는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거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레퍼토리의 반복적이었던 데이트. 데이트도 반복적이고 말도 반복적이고 그렇죠. 원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해준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좋은 분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영훈님과 1대1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거에 좀 집중했어요. 집중했다고 말하기에는 뭐 너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요? 3일차까지? 처음에 선택을 한 번 한 건 있었지만 그래서 현재 영호에 대한 마음은 해소된 상태인지 해소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됐어요. 현숙님 마음속에서 영호 씨가 끝났다고는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현숙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팬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어쨌건 이걸 인터뷰에서도 해소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됐어요. 라는 건 지금 현숙님 머릿속에 광수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는 광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수 씨가 어쨌건 선방을 했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로 현숙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에 움직였을까? 2가지가 있어요. 뭐 2가지 이상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와서 현숙, 앞으로 부담 주지 않을게. 앞으로 사람들도 너에게 부담 주지 않게 행동할게. 라고 바로 태도를 취한 거. 어른스러운 태도였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거. 그리고 뒤에서 현숙 씨가 되게 광수를 어떻게 보면 광수 씨가 서운할 만한 말을 했는데 광수는 눈물에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기다림을 보여준 거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아기새 같은 절실함도 있으면서 또 그 인내하는 어른스러움 그 2가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 2가지 다 약간 수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광수 씨가 그런 쪽을 좀 알고 그런 모습들을 현숙에게 계속 더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2사람은 뭐 형커 최커 뭐 이렇게 해서 쭉 더 관계가 진전되는 데까지 갈 텐데 지금 이날의 데이트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냐 편집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뭐 모르죠. 앞으로는 알 수 없지. 광수님이 그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근데 이 데이트는 너무 아쉽다. 왜냐면 지금 제 머릿속에 영훈님이 없긴 하거든요. 뭔가 영훈님과는 남녀간의 케미가 클 것 같지 않다는 직감을 했고 짝사랑을 할 때는 본인이 마음을 막 키워가는데 막상 그 사람이랑 진짜 관계가 시작되려고 가서 말을 해보면 현실의 그 사람, 내가 키워놨던 그 사람의 내 환상 속에 짝사랑하던 상대와 실제 그 사람은 달라. 실제 만나보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영훈님은 사라지고 영식과 광수 두 분이 남았죠. 영식 안 남았어요. 그냥 영식은 이래저래 햇빛처지. 광수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식님과 광수님을 정말 내가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영식을 언급하지 않으면 광수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그러면 광수가 그만큼 본인 마음에서 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을 언급을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선택이 있었죠. 또 선택. 한 번의 데이트가 더 생각해보니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끌리는 사람과 끌리지 않는 사람, 애초에 감정의 영역의 변화를,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이 사람이 멋있다, 멋이 없다는 내가 구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구분을 못한다고, 내가 그 부분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구를 만날 거야? 그냥 남들이 말했을 때 멋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사람? 둘 다 선택할 수 있겠죠. 그 개념이 애초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등 남자들의 차에 여성분들이 걸어오는 거고 현숙님은 여기에서 영수님 앞은 그냥 지나죠. 영수님은 뭐 한 게 없으니까. 영식님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현숙님은 영식님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와서는. 광수는 좋아. 호감은 어제만에 증가했고 오늘 더 증가할 것 같다. 영수는 아마 광수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수가 봤을 때 광수가 혼자 들이대고 막 난리치는 거라고 보였거든. 그래서 영수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영식 하는 걸 보니까 감동적이더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식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거기 끼기 힘들더라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본인은 안 꼈지. 현숙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죠. 근데 결과로 현숙이 광수한테 가는 걸 보고 영수 씨는 아마 꽤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영식은 잡은 물고기가 아니죠. 애초에 영식한테는 선을 그었잖아요. 데려다 그리고 슈퍼데이트 했던 영식도 패스하고 그리고 광수에게 광수 씨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현숙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서로 통한 두 사람 예상외로 광수를 선택한 현숙. 누구의 예상외로죠? 여러분들의 예상외인가요? 현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있는 사람은 명확히는 없다. 그러면서 광수에게 마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슈퍼데이트권 써줬는데 얼마 못 있다 돌아와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가는 거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거에도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데 큰 오해를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만약 영호를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해를, 그러니까 영호가 오해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돼. 그러면 그 감정을 내가 또 마주하고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현숙님은 영호 씨에게 끌리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현숙님은 영호에게 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호는 멋있어. 끝! 멋있다. 끝! 끌리는 쪽은 오히려 나는 어쩌면 나 너 좋아하냐? 라는 생각하면 끌리는 쪽은 지금 광수인 거야. 현숙 씨가 나는 지금 광수한테 끌리고 있는 건가? 아닌가? 광수라고. 여러분들은 영호가 멋있겠죠. 현숙도 영호가 멋있어. 끌리는 건 다르다니까요. 현숙은 광수한테 끌리고 있다니까. 이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맞아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데 그 끌림이라는 거가 조금 다른 정의일 수가 있겠죠. 끌리는 거에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나? 내가 이 사람을 끌려 하는 건가? 끌려 할 수 있을까? 어쨌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많아. 광수를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고민 대상은 광수야. 마음속에서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확신을 못 갖는 거야 지금. 영호에 대해서는 안 끌린다고 생각 결론 내렸잖아요. 광수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고민하고 있어. 영식에 대해서는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봤어. 고민하고 있는 것 치곤 영식을 만났을 땐 편한 모습이 보여. 어렵죠. 어렵지. 쉽지 않지. 현숙님의 저런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광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광수 씨가 막 아싸 이러니까 뒤에서 이제 팀 상철에서도 이제 좋아하고요. 정숙 씨는 초반에는 현숙 씨를 많이 견제했는데 정작 견제해야 될 상대는 영자였어. 역시 현숙님 예상대로 됐어. 여기서 이제 선택 전에 현숙 씨는 이미 광수한테 갈 거를 얘기했잖아. 근데 어떡하지? 광수님이 너무 들뜨면. 근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들뜨는 게 아니라 세상 다 가졌겠지. 지금 상황 파악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옥수님도 광수가 세상 다 가질 거라는 거 알아. 어떡하지? 수습할 게 걱정되네 벌써. 그럴 거면 차라리 영철한테 가지? 응? 아니면 뭐 물론 옥순 씨처럼 끝까지 가버리는 거는 뭐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제작진들이 그 선택 안 하는 거 찍으려고 여기 모여가지고 뭐 몇십 명이 지금 촬영하고 막 고생하고 이럴 텐데 이 추운 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작진에 대해서도 실은 예의가 아니기는 하죠. 자기만 아는 행동이지. 실컷 이 사람들도 돈 내고 다 그 자기 시간 갈아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그럴 텐데. 그리고 지금 옥수님이 오신 자리에는 다른 누군가가 오지 못한 자리예요. 다른 누군가 대신에 온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경쟁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뭐 박탈은 아니지. 근데 어쨌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박탈하고 본인이 왔으면 그런데 선택을 안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고민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어쨌건 여기에서 현숙 씨가 선택할 사람이 저렇게 수습할 걸 걱정하는데 광수밖에 없었을까? 현숙님 영철하고도 랜덤 데이트 했잖아요. 물론 편집되긴 했지만 영철도 있었고 영식하고 광수는 그래 수습할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예. 근데 이런 건 명분이야.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야 너 광수한테 마음 없으면서 왜 가? 그치. 아이 근데 이게 아까 데이트도 짧게 끝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여기서 아니 난 광수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광수 나 너무 좋아하니까 그 진정성이 난 좋은데 이런 말을 못해. 여기서 현숙님 이거 제정신으로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되네 하는데 무서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광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또 일조를 해버리죠. 내일 아침에 광수 없을걸? 프로포즈 준비하러 나가서? 다 알잖아요. 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여자 출연자들도 다 아는데 코트는 레드카펫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 감당해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도 광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본인도 지금 자기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를 모르니까 솔직하지 못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현숙님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광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놓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현숙님도 이제 복잡하죠 생각이. 근데 영수가 아마 여기서 충격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 광수를 선택하다니. 영식도 굉장히 서운할 거고 영식, 영철, 경수 세 사람이 고독정식을 먹게 되었네요. 결국 고독정식을 먹고 가는구나. 그렇다고 결과영매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영식 씨도 어떻게 보면 좀 기수운이 없었고 영식 씨는 여름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못 놓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른스러움을 보고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놔? 내가 내 감정을 알면 놓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앞으로도 사랑할 일 없어. 끝. 하면 되지.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놓냐고. 이 감정이 뭘 줄 알고. 이걸 어떻게 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회피 형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항상 문장 얘기하지. 사랑하니까 떠난다. 이거에 해당하지 않고. 나 너 좋아하냐?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 너 좋아하냐? 그리고 연애남매 용우가 정확히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 초아랑 잘 돼가다가 나 지원이를 좋아했던 거네 라고 나중에 깨달아. 뭘로? 자기의 행동을 역추적해서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가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역추적함으로써 내 감정을 유추해. 좋아하는 마음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자기 감정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구나. 난 지금 광수에 대해서 이렇구나. 난 영호에 대해서 이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 현숙과 광수 두 번째 데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현숙은 올 것 같지 않았냐고 물어요. 너무 슈퍼데이트가 짧았잖아. 명분을 먼저 줍니다. 어쨌건 광수가 동굴 앞을 서성해야지 그것만 이유야? 그래도 정말 고맙다.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현숙은 울지 말으려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고요. 그렇게 뭐 나도 따뜻하다 마음이. 이거 광수님 그 기쁜 건 알겠는데 또 일방적인 컨텐츠 없음이 막 나오는군요. 그렇게 광수의 기쁨 속에 두 번째 데이트. 난 현숙 이름 너무 궁금해. 최종 선택을 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현숙님은 진짜 이름 나랑 잘 어울려. 진짜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딱히 돌려 말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죠. 현숙님의 표정이 영식님과 데이트할 때보다 더 가라앉아 있지.
본체에 더 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예쁨이야? 내가 계속 수뇌부로 직진하니까 그게 또 어떻게 결과 나올 건지 많이 궁금해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현숙은 나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이 현숙이 자기를 초용 선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는 이거 초용 선택이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현숙은 초용 선택은 아니지. 끝까지 고민해 봐야지. 자기 감정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광수를 내려놓지는 못하지. 그래서 광수 씨 말에 그렇다 아니다 말을 못하지. 괜찮아. 초용 선택 받을까? 노래를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송어를 먹으러 가고요. 자, 현숙님이 이제 한잔 할까? 해서 광수님과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매달리는 광수를 선택 안 하면 욕먹을까봐 수뇌보를 받아들이는 컨셉을 잡으려고 술을 마실까요? 여러분들이 현숙의 행동과 현숙의 선택만 보면서 생각해봐. 왜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끌려서 편해서 이런 것보다 더 명확한 이유는 광수의 다른 모습도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을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술 마시는 나랑 같이 술 마실 때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기서 현숙님은 확인의 목적이지. 이 사람 긴가민가 한데 술 마시는 모습 한번 볼까? 내가 어떤 남자에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무슨 마음일까를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를 유추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잔 할까? 한잔 하지 뭐. 그 분위기를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내려놓고 자기를 드러내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뭐 한잔 하지 뭐 하면서 한잔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을 뭐 함부로 한다거나 한잔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말을 세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바로 도망가 버리려고. 현숙님은 지금 이렇게 한잔 하지 뭐 했는데 또 한잔 하면서 우리 현숙이 내가 또 선택하면서 막 거만한 모습이 나온다거나 거기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짱낸 줄 알고 막 폭력적인 모습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현숙님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렇지 하고 동굴로 들어가면 돼.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든지 이 사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더 간단 말이야. 그런데 현숙님은 여기서 광수에 대해서 뭘 봤어?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현숙 씨가 여기서 술을 마시는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인 거예요. 감정을 회피해서 회피형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관계에서도 회피로 나타나기가 쉬운 거지. 본인이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야 이 사람한테 너만 마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텐션이 올라버린 거지.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준비한 거 봐. 이게 뭐야 이거 365일 잼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실은 자기소개 준비 제일 많이 한 게 현숙이에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현숙이 여기서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했다고? 아니지. 이거는 근데 그 행동하고 내가 지금 말한 거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쳤을걸?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대.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을 못 가져. 이걸 어떻게 해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의외로 내가 방금 말한 그런 연애를 할 때 그런 경험은 한 7, 80%는 있을 거예요. 7, 80%는 분들은. 현숙님과 광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설명한 그 케이스를 이해 못한다는 거는 그건 상상력 부족이야. 뭐 여기서 광수가 너 영식한테 갔다가 오고 너 영식한테 어떻게 했길래 영식 왔어?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은 현숙은 바로 런. 동굴로 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현숙님이 하는 행동은 실은 기괴할 게 없다니까? 너무 흔한 케이스라니까? 실은? 이게 상대가 광수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실은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썸인 상태에서 현숙님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하는 시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현숙님의 이 상황과 선택에 따라서 왜 그랬지 하고 보면은 실은 전혀 복잡할 게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기괴하고 이상하겠잖아. 내 설명을 듣기 전까지 그렇단 말이지. 근데 물론 이거를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뭐 다른 의견이라고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내가 이해 못한다라고 해서 그게 없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과한 거지. 서로 뭐 대화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가야지. 근데 여기서 어쨌건 현숙의 마음은 그거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입소 후에 이제 같이 한잔하자고 선뜻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숙의 태도를
앞에서부터 이런 생각들, 현숙 이상하다, 광수 기괴하다 이런 생각으로 쭉 보면 현숙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얘는 이상한 사람, 얘는 기괴한 사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기법으로 이 사람들을 해석해 보면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의 개념이 아니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고방식에서 어떤 행동이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동인이 있었을까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회평애착도 이해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불안이든 안정이든 회피형과는 전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내가 인생 PT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본인이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가 타인의 말에 이해를 하거나 이 사람 말에 설득이 됐을 때 그 사고방식에서 갇혀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타인의 다른 의견을 듣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자기의 세상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깨고 나와서 넓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말에 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세상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내 좁은 세상에서 저 사람 좁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득이 된다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넓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의 동인이나 이런 거를 더 내가 알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고 결국 이 채널의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숙은 이제 그렇고 광수는 현숙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겠죠? 그냥 현숙 씨가 술 한잔 하고 싶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데 광수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현숙 씨가 이렇게 술을 시켜서 애교를 부릴 정도로 저런 압박에 약하고 그런 어색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광수 씨가 데려다 줄까 하는 말에 그때 끝까지 대답 안 하거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송어회를 먹는군요. 그리고 향어회, 송어회.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고마워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지금 여기에도 술을 마시자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마시자고 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광수는 마음이 열렸다고 이해했겠죠. 그렇게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현숙 씨가 선택해서 왔고요. 광수 씨 노래 이거 이따가 촛불 그 환호도 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이 뭐 두 사람이 남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근데 둘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 그냥 폄하하는 거는 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아까 이제 슈퍼데이트 할 때도 이미 나 선택했다고 마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슈퍼데이트 할 때 나 선택하고 그러니까 광수 씨는 자꾸 확인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근데 현숙은 아무 생각 없었다고. 왜냐면 지금 광수에게 확신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숙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애초에 없고 광수를 근데 이 내가 생각했던 부분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지 맞나 안 맞나 이게 궁금한 거야.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 5박 6일 동안에 확인하자니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광수가 진짜 여기서 카메라 돌아가고 막 지금 긴장한 상태로 나 좋다고 지금 아기 새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이 긴장이 풀어졌을 때도 과연 이런 모습일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른스럽고 절실하게 나를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한번 풀어진 모습도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다른 단점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확신이 없어. 상대에게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은.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애초에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제 선택해줬다. 근데 이제 데이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라는 명분을 내밀었어요. 근데 현숙 씨가 뒤에서 그 말을 해. 이 광수에 대해서 다시 봤다는 얘기를 해. 그게 왜 나왔을까? 자기가 광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광수에게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본인도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광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압박당하기 싫어서 술을 시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숙은 어느 정도 광수를 압박할 마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압박이 된 건지 압박할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그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슈퍼데이트 시간이 짧아져서 왔다. 그래서 그게 쭉 한다. 나는 너를 선택한 거 아니다. 그 김칫국 마시지 마라. 라고 광수를 압박하고 있어. 일종의 압박 면접이지. 지금 술로 이 사람을 풀어놓고 압박 면접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현숙 씨죠. 이거를 최종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라. 광수는 그거냐? 앞으로. 근데 이제 광수는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는 메시지냐라고 받아들이겠지. 근데 현숙은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최종 선택 아니야. 이거 그냥 최종 선택 이름 자체가 최종 선택 아니잖아. 이거를 최종 선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현숙 씨가 확실히 하잖아요. 현숙 씨가 광수 씨가 다운된 것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술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단호하게 2번에 걸쳐서 하겠어요? 현숙 씨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맞는데 여기서 이거를 최종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라? 했을 때 말했겠지. 근데 여기서 최종 선택 아니잖아. 이거는 이름 자체가 아니잖아. 응? 라고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 선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광수는 현숙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까. 광수는 그래도 나를 선택했다가 확신을 안 주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겠지. 현숙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거 최종 선택 아니야. 근데 현숙 씨는 광수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영식은 애초에 판단의 영역에 못 들어왔고 영호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판단의 대상은 광수야. 광수 하나야. 그래서 충실하게 잘 보내보겠다. 그런 취지지. 성실하게 잘 보내보겠다. 그래서 광수는 이제 거기에 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잔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광수에게도 한잔 하도록 유도를 하죠. 한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광수가 갑자기 우울해지네?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광수가 갑자기 우울해지네? 이러면서 다운되는 거에 대해서도 과거의 광수가 우울해진 했으면 현숙 씨는 뭐 이런 걸로 우울해 하면서 뭔가 그거를 케어하려는 태도가 나왔을 거야.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수가 실망을 했죠? 공기가 무거워졌지? 잔을 들어줬지? 광수 술 한잔 해. 광수 술 한잔 해. 만약 평소였으면 현숙 씨가 웃으면서 뭐 거기서 모면하려고 했겠지. 근데 여기서 안 하잖아. 압박하는 걸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단호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잔을 들었어. 광수를 술을 대 먹여서 뭐 먹이려는 목적하고는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인데 지금 술을 먹고 뭔가 긴장이 풀린 그런 상태에서의 광수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잔을 들어주고 광수가 오히려 현숙한테 천천히 먹으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현숙 씨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현숙 씨는 잔을 쭉 뻗어서 짠 하잖아요. 술 먹을래? 하면서 따라주고 짠 하고. 그러니까 광수가 술 먹고 이렇게 좀 풀어진 모습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현숙 씨가 자기도 술 먹고 자기가 오히려 더 긴장이 풀려버렸어. 그러면서 여기서 뭐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왜냐면 고막이 하면서 뭐 그 고막이 부어서 잘 안 들린다고. 이거에 꽂혀가지고 현숙 씨가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아니죠. 여기 와가지고 본인 체력도 약해져 있고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금방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 생각보다 더 빨리 취했을 거는 같아. 그래서 더 크게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취했냐는 말에 술잔 뺏어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크게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취기 오른 현숙 모습에 광수가 울자 둘 사람 다 빵 터지고. 광수는 그냥 마냥 귀여워 지금. 광수는 지금 평소보다 더 귀여워지더라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술 먹으니까 더 귀여워서 먹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여서 현숙 씨의 어떤 일종의 테스트는 의미가 없기는 했었죠. 그래서 광수는 술을 마시고도 똑같은 얘기야. 나는 진짜 오래 잘 되고 싶어. 좋은 감정이 조금도 없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가 단점이 막 드러나는 부분인데 근데 현숙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광수님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연애를 하고 싶냐? 결혼을 하고 싶냐?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근데 광수가 여기에서 최악에서 이만큼 선택받을 때까지 끌어올렸잖아. 그러니까 현숙이 나도 놀랍다. 원래 10번 찍어도 나는 안 넘어가는데 근데 광수가 그거 내가 증명해냈잖아. 원래는 네가 그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인데 이미 나를 선택하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네가 이 마음이 이렇게 됐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날 좋아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광수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의 설득이나 이런 거는
꽤 괜찮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지들은 좋아. 현숙 씨가 마음이 상해서 방에 있을 때 불러내가지고 둘이서 공약을 하는 것도 그랬고,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사이사이의 컨텐츠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좀 집착하고 그 자꾸 소유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 술자리만 보면 최종 선택 된다고 봐. 왜냐면 현숙의 테스트를 광수 씨가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음 주에 폭주를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여기서 낮에 데이트도 광수 씨가 빵점이었거든요. 마이너스였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또 괜찮기 때문에 현숙 씨도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되나? 그래도 시작을 해봐야 되나? 왜냐면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뭔가 이 사람도 좀 보고 확인하고 좀 다른 모습도 좀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다른 모습이 괜찮았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광수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최종 선택까지 간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기대감이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광수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 있으니까 저 말을 물어본 거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 그러면 나는 너를 최종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본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네 말대로. 그러면 선택을 해 말어. 그러니까 광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광수 씨가 설득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너랑 나랑 있었던 시간들을 보면 좋았던 기억들만 있었지? 첫날 빼면. 그래서 광수님이랑은 좋았던 기억만 있지. 내 감정적인 거 많았고 나쁜 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 지금 여기서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수가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잘해. 그래서 나쁜 건 없었지.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그랬는데 밖에 큰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맞다고 하고. 그래서 최종 선택 받아봐. 내가 만들게. 밖에 나가서 뭐 잘하겠다. 밖에 나가서는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지. 난 최악에서 선택까지 받았다. 내가 뭘 못하겠냐. 지금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설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설득에 현숙님은 지금 광수님은 확실히 멋있는 사람이야. 광수님은 멋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광수의 설득이 됐어. 현숙 씨의 테스트를 광수 씨가 통과했어요. 현숙 씨는 광수에게 나는 너 최종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최종 선택 아니야. 나는 안 할 수 있어. 라는 말에 광수가 현숙이 원하는 그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낮에는 영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숙이 아닌가 했다가 여기서 이런 모습에 또 광수가 그래도 괜찮네. 선택을 해서 좀 알아볼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멋있는데 저걸 자꾸 확인하려고 들어. 근데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걸 알잖아. 너무나 기분이 상할 만하잖아. 지금 나의 태도가 기분이 상할 만한데 네가 참 멋있다. 그러면 현숙님은 광수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고 속내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할 걸 알면서도 심지어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기분이 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광수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현숙님은 태도가 차분해서 그렇지 꽤 단호하게 광수가 싫어할 만한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광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숙은 너 참 멋있다. 한번 좀 알아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광수는 좋아하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하든 뭐라든 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현숙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멋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술자리 면접을 통과했으니까 면접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출근 날까지 입사를 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죠. 입사 유의사항을 뒤에서 현숙님이 알려줍니다. 굳히기에 들어가는 주입식 어필. 너랑 나랑은 인연이야 그냥. 적당히 해요 근데. 광수님도. 입사 어감이 좀 그렇네요. 그렇네. 이건 나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현숙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 이건 정확히 현숙의 생각을 찌르는 말이야. 왜냐면 현숙님도 지금 저렇게까지 절실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포인트는 그럴까요? 단일게. 그냥 거의 즉답이 나왔어. 그게 단일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숙 씨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생각을 갖고 있어. 나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
광수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러면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 너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잡아라.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누가 잘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활용점정. 그래요? 눈을 너무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여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나랑 일주일만 사귀어줘. 후회 없이 잘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현숙님이 손을 흔들어줘요. 박자에 맞춰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죠. 왜냐면 테스트에 통과한 내가 어쨌건 고민하고 있는 이성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아한다고 여기서 어쨌건 노래 플러팅을 하고 그러니까 현숙님도 광수의 말은 항상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현숙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저런 노래를 내 앞에서 불러? 그만 좀 해. 술맛 떨어지게 뭐하냐 할 수 있겠지만 현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민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압박을 줬는데도 이 사람은 일관되게 어떤 미래의 가능성, 나를 위한 생각을 하네? 이 사람 괜찮네? 놓치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막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 그러면 어여삐 보이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는 근데 왜 선택 안 해? 뭐야? 응? 그러면서 여기서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이러면서 지금 네가 지금 2차 면접, 1차 면접에서는 사람을 걸렀고 2차 면접에서는 최종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입사하기 전까지 오케이, 네가 지금 2차까지 통과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 입사하기 전까지 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 그 유의사항은 모든 칭찬과 비난은 최종 선택 이후에 해라. 이거는 내가 이걸 보면서 같이 보기 보면서 제가 그 말했어요. 저거 최종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현숙님의 마음은 최종 선택을 하겠다로 바뀐 거다. 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때 아마 되게 의아했을 거야. 근데 저거는 일단 내가 동굴에 나갈 거니까 내가 진짜 나가기 전까지는 나 끌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전에 나를 일단 다짜고짜 비난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저게 결국 비난과 압박인 거지. 그러니까 광수는 아니 내가 언제 비난했어? 근데 현숙은 초임 선택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초임 선택에 대한 압박을 주지 마라. 광수는 뭐 내 말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일단 입사까지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이 술자리 면접은 광수 씨가 선방했다. 이날 낮에 데이트는 광수 씨가 굉장히 큰 단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데이트였고 술자리 데이트는 현숙님의 어떤 걱정을 좀 풀어주는 데이트였다. 현숙님은 너의 말에 나는 고민하고 있다.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광수님 말이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술자리까지는 상당히 선방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후로 광수님과 현숙님에 주어진 시간이 많아. 그리고 광수님은 그 여유가 없어. 이날 낮에 영식님과 데이트하고 와서 슈퍼데이트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현숙님은 이제 도망가지.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죠. 여기서 분명히 현숙님이 입사 방침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 입사하시려면 이렇게 유튜브 같이 다른 수익 모델 있으면 안 되고요. 투잡 뛰시면 안 돼요 했는데 유튜브로 막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 취업했어요 하고 막 유튜브로 막 더 영상 올린 거야. 광수님의 매력은 세뇌하는 매력. 근데 이게 현숙님도 농담처럼 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세뇌당한 사람이 세뇌하는 매력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최종 선택을 거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 최종 선택을 거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은 왜 그래요? 영식과 슈퍼데이트 하고 와서 광수가 계속 지루하게 영식과 어땠어? 재밌었어? 그 카페는 재밌었어? 계속 재밌었어? 하니까 현숙은 최종 선택 안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래도 광수가 좋은 면이 있긴 했으니까 확인해보자 하고 확인했는데 거기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서 통과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택의 기준, 도달의 지점을 조금 조정하고 최종 선택을 해보는 쪽으로도 좀 고려해봐야겠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때까지 더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보는 쪽으로 좀 고려하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현숙님이 선택해서 간 그 데이트에서는 현숙님은 광수에게서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본 거죠. 다음 주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광수 가 터져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막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입사를 했는데 유튜브에 자랑 영상을 올려가지고 입사가 취소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그 중심에 서고 싶지 않거든. 현숙은 입방에 오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광수가 막 최종 선택 어쩌고 하니까 현숙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근데 이제 광수는 거기에 대해서도 싸운 게 이거밖에 안 되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또 모르겠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어쨌건 저는 초용 선택을 한다 쪽에 가깝게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